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5G 서비스가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5G, 지금 현재 진척사항은 어떨까요? 언제쯤 제대로 된 5G의 속도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5G 인프라가 확충되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각광받는 수혜주는 또한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짭지식TV, 저는 짭PD 강성모입니다. 지난 4월 5일 LG U 플러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통 3사가 모두 5G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초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무 성급하게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빈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5G 커버리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5G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고 서비스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존에 잘 돌아가고 있었던 4G조차도 잘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클레임이 추가로 확인이 되었죠. 과도기라고 하겠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새 이동통신사가 충분한 커버리지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5G를 홍보하면서 어떻게 홍보했느냐면 4G LTE의 20배 정도의 속도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실시간의 시대가 온다 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쳐줬다 이거죠.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4G보다 조금 빠르거나 오히려 더 느린 모습을 보이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우려와 논란의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새 통신사는 과연 어느 정도의 5G 커버리지를 확보했을까요? 그리고 5G 인프라를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파급 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T의 커버리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5G 기지국이 개설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기지국 수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한적인 서비스만 가능한 상황이죠. 5G가 사용하는 주파수 영역은 고주파와 초고주파 영역을 사용합니다. 많은 기지국을 더 세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더 촘촘하게 그 기지국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확보된 기지국만으로는 완벽한 5G를 구현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커버리지 지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를 온전하게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지국 수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고주파 대역의 특성은 직진성이 탁월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회전율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장애물에 취약하다라는 맹점이 있어요. 저주파 대역은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관통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고주파 대역은 그렇지가 못해요. 투과율도 좋지 못하고 회전율도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촘촘하게 기지국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 인프라를 구성하는 중에 있으니 점점 품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KT의 커버리지 지도입니다. SKT보다는 좀 더 넓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SKT와 비교했을 때 특징적인 것은 우리나라 주요 도로망을 타고 지방까지 꽤 고른 커버리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로 진하게 그어진 두 개의 빨간 줄이 보이시죠? 바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입니다. 우리나라 도로망의 동맥으로 불리는 이 두 고속도로에 선명한 빨간 줄이 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KT에는 Y브로가 있죠. 교통수단과 통신을 접목하는 데에 KT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강점들이 5G 커버리지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SKT보다는 좀 더 많은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전국 서비스를 하기에는 KT 역시 역부족입니다. 역시 KT도 계속 인프라를 확충하는 중에 있으니까 품질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LG U 플러스는 3사 중 가장 늦게 커버리지를 공개한 회사입니다. LG U 플러스의 경우 5G 서비스는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지국 확보는 가장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웨이 장비를 쓰겠다고 해서 논란이 굉장히 크게 됐었던 적도 있죠. 기지국 수를 빠르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패착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논란만 일으키고 본전도 건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LG는 SKT나 KT에 비해서 뒤에서 쫓아왔던 후발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 통신사에 비해서 한 걸음 늦게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는 듯한 뉘앙스가 많이 풍겨왔었죠. 그렇지만
가세대 롱텀 에볼루션을 이루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통신 품질을 확보함을 통해서 신규 고객을 많이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두 통신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계기가 바로 이 4세대 통신사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G U+에게 있어서 5G는 기회의 땅이었어요. 현재적으로 5G 선언을 했고, 그리고 또한 가장 먼저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이 통 3사 중에서 가장 적은 커버리지를 확보하면서 비교적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아직 5G 통신 기술력의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고주파와 초고주파의 대역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전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직진성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회전율이 떨어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전파가 휘거나 혹은 전파의 파장이 매우 이렇게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직진성은 뛰어나지만 회전율, 즉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벽을 관통하거나 하는 그러한 능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러한 5G에 사용되는 주파수의 약점이 더 많은 수의 기지국을 필요로 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기술로 실내에서 5G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을 건물의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고 하니까 과연 완전한 상용화가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기술력의 한계를 이 제조회사들이 열심히 연구 개발하면서 개선 중에 있으니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5G 기지국 확보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통 3사는 연내에 85개시의 주요 거점에 5G 커버리지 구성을 마무리하고 각각 8만 개 내외의 기지국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5G 통신 품질도 빠르게 향상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2019년 5월 현재 5G 기지국 수는 3사를 통틀어서 57,266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LTE 기지국은 88만여 개소에 달합니다. 적어도 5G가 제 속도를 내려면 지금 현재 깔려있는 LTE의 기지국 수의 배수는 되어야 제대로 된 5G의 속도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동통신 3사와 정부가 협력해서 관공서와 공공시설 그리고 주요 거점에 집중적으로 기지국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도 연말이 되면 12만에서 15만여 개소의 기지국이 생기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5G 서비스를 즐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5G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주변 산업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통 3사의 약진과 함께 5G 장비 관련주도 떡상의 나래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지국용 안테나, RF 부품 등 무선통신 장비 부품 제조회사, 통신 서비스 솔루션 업체, 보안 장비 업체, 통신 장비 부품 업체 등 5G 장비 관련 수혜주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설비 투자와 인프라 확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5G 단말기들이 속속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5G 관련 사업들 또한 전체적으로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을 투자하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관련주들을 유심하게 살펴보시고 적정한 때에 들어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뇌피셜이니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정리합니다. 5G 통신 서비스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완성이죠. 아직도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고 불완전한 통신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와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5G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 확신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5G가 만들어낼 초연결의 세상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